안녕하세요.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제가 경북이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초음파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이름이 동초사입니다. 경북이대가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동인동에 동자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사랑 모임에서 초하고 사자, 그래서 동초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초사 강의는 지금 경북대 본과 3학년이고 초음파를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제가 강의를 하고 현존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피동적이 됩니다. 조금 더 학생들이 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교육은 미리 강의 자료를 주고 그렇게 그 워크숍 때 아카데미 때 두 사람을 발표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강의 자료를 주더라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방법으로 그 강의 자료를 제가 녹화를 해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강의 자료를 다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쉽죠. 제가 녹화했는 동영상을 보고 그걸 외워서 강의 자료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모방이 되는 거죠. 하긴 뭐 세상의 모든 것은 참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습니까? 다 선인이 했는 것을 학습을 하고 거기서 자기의 살을 약간 붙이는 것이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월 7일 날 제1차 워크숍 때 강의자를 두 사람한테 보내서 발표하게 하겠습니다. 정예인 학생하고 유성민 학생입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강의자를 보고 질문해서 거기에 제가 또 답을 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유튜브를 보고요 답을 보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예인 학생의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참 젊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걸 굉장히 좋죠.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정예인 학생 질문 원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 원장님 먼저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동초사에서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참 얻어가는 게 많도록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정예인 학생도 열심히 받아들여야 되죠. 직접 그린 설명도 포함되어 있고 꼼꼼히 준비해줘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강의 자료를 줬습니다. 그 강의 자료는 초음파 스케일법을 아주 이제 그림으로 멋있도록 그렸은 책자입니다. 그리고 구글로 실제 초음파 이미지들과 찾아서 맞추어 보니 원장님의 그림과 설명을 맞춰보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구글까지 봤다니까요.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초음파 슬라이드 5번에서 초음파 기계는 영상이 균일하게 나타나게 해서 후방 영상 에코를 중과시킨다는 문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초음파를 안 해보신 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합니다.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슬라이드 25번에 헤일로를 동반하는 HC를 설명해 주는데 슈도 캡슐이 파이브로 티슈로서 고에코이지만 주위가 고에코이기 때문에 캡슐은 상대적으로 제거된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샤프한 질문이죠. 아주 참 대단한 질문입니다. 슈도 캡슐의 박간 조직은 정상 간 조직을 의미하는 게 맞는지 앞에서 설명한 고에코 파트에서 섬유 조직도 제에코로 보일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지방 침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에코 된 경우에 다른 예시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좀 복잡하겠는데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기계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에서 프로브에서 나온 음파가 몸의 그 체내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자, 첫 번째 퀘스천 앤서 1이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탐촉자가 이렇게 있죠. 프로브에서 초음파가 통과하면 어떤 물질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투과가 되어버리죠. 투과가 되면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기 때문에 무에코로 나오겠죠. 낭종입니다. 그 다음에 반사가 되면 이 반사가 되면 강에코로 나오겠죠. 또는 고에코로 나오겠죠. 그렇게 우리가 초음파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물질이 초음파가 물질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되돌아오느냐, 되돌아오는 강도를 이 영상에다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산에 가서 메아리를 하고 똑같죠. 야호개가 산에서 부딪혀가 돌아오는 걸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흡수가 있습니다. 흡수가 되면 흡수나 산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이 초음파가 이렇게 들어가가 이렇게 산란도 되고 흡수도 되어버리죠. 흡수가 되어버리면 사실 돌아오는 게 거의 뭐 아주 적죠. 작은 아주 저에코가 되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산란이 되면 이것이 초음파 빔이 산란되면 이렇게 다시 일부가 또 돌아오게 되죠. 산란되는. 그러면 요건 또 저에코 내지 등에코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다시 설명되면 우리가 초음파가 완전히 통과하면 돌아올 게 없으니까 무에코, 강하게 반사하면 강에코 내지 고에코가 되고 흡수 산란은 이 초음파 빔이 안에 흡수되면서 이 초음파 빔이 퍼지는 거죠. 퍼지면 대부분 돌아오지 못하지만 일부는 프로브로 돌아오는 거죠. 프로브로 돌아와서 영상을 맺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 초음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간이 있죠. 간이 여기 담낭이고. 자, 초음파는 표제 초음파 프로브였어요. 여기 탐촉자죠. 탐촉자에서 가까운 데서는 많이 돌아오겠죠. 그러나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초음파 빔이 약해지죠. 그래서 뒤에 후방 쪽 뒤쪽을 그 초음파의 그 강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초음파가 이렇게 나오면 앞에는 강하게 아주 고에코로 나오지만 뒤쪽으로부터 음량이 감쇄가 되고 감쇄가 되가 이쪽은 밝게 나오고 뒤쪽은 어둡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표면만 보이고 뒤쪽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뒤쪽 부분 후방 쪽을 후방의 음량을 증폭시키는 거죠. 증폭시켜서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잘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후방.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HCC의 헬로가 저에코로 보이는 기전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헬로라 하는 것은 달물이죠. 네, 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CC,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죠. HCC가 커지게 되면 주위에 이렇게 주위 조직을 압박을 하게 되죠. 여기 HCC 종괴죠. 종괴가 팽창 발육하면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게 되죠.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면 캡슐 파이브로 티슈에서 피막이 생깁니다. 파이브로 티슈에서 티슈에 의한 섬유 조직에 의한 피막이 생깁니다. 이거는 트루 캡슐이 아니고 슈도 캡슐입니다. 캡슐이 완전한 캡슐이 아니고 주위에 여러 가지 섬유 조직이 응집이 되고 주위에 조직이 이제 컴프레션 되고 이래서 캡슐이 생깁니다. 트루 캡슐 아니죠. 이 원래 파이브로 티슈는 고에코로 나오죠. 이거는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HCC들은 언더라인 LC가 있죠.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간 경변증이라든지 만성 간염이 있죠.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에서는 패티 인필트레이션이나 파이브로 티슈가 증식이 되죠. 파이브로 티슈나 또는 지방 침륜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지방 침륜이 되면 에코가 높아집니다. 파이브로 티슈가 캡슐로 일하는 파이브로 티슈가 고에코지만 주위가 워낙 고에코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에코 됩니다. 초음파의 에코는 절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치를 나타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경상도 어디에 경북에 좀 북부지방에 조만한 학교의 학생인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서울 대원외고를 전학을 갔습니다. 이 학생 물론 대한민국의 일대락 하면 뭐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 학교 1등이에요. 그런데 그 대원외고에서 영어 시험을 쳤는데 이 학생 아주 공부를 잘해가 80점을 땄어요. 근데 대원외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90점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대원외고 반의 평균 성적을 올렸습니까? 내렸습니까? 내렸죠. 자기가 했던 경북에 있는 학교에서는 성적을 올렸지만 대원외고에서는 오히려 평균 성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 티슈가 고에코지만 주위의 LC나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 파이브로 티슈는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음파의 에코는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북대 본과 3학년 유성엽 선생님 질문인데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초음파 검사 시 탐촉자 스캔 각도에서 영상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이거는 강의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실제로 현역 코스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선생님의 질문을 우리 그 학생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초사 제1기 첫 발표를 받게 된 본과 3학년 유성엽입니다. 먼저 초음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여 많은 것을 배워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참 유튜브 영상도 미리 예습을 했다는 거죠. 정말 장한 생각입니다. 저는 초음파 기초와 간장 초파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줘서 따로 궁금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강의 주제뿐 아니라 초음파의 영상을 공부할 때 항상 어려웠던 점이 프로브를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의 자료도 잘 알려주셨지만 프로브를 대는 위치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뷰가 보이는지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제가 맡은 포탄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의 자료도 맡은 강의 자료도 성실히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 질문은 개괄적인 질문이고 원론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초음파의 프로브를 어떻게 되는 데서 어떤 영상이 나오느냐? 이거는 말로써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이 왔습니다. 자,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바이올린을 어떻게 이렇게 현을 어떻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나오는데입니까? 그럼 결국은 현을 끌고 보고 소리를 들어봐야죠. 결국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초음파 검사가 왜 어렵느냐? 다른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와 다른 검사하고 차이점은 초음파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와 다른 CT, MRI 검사하고의 차이점은 이거는 뭐 제일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은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가 검사를 하면서 영상을 판독을 하죠. CT, MRI는 우리 의사가 방사선사 기사한테 지시를 하면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죠. 물론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 기사가 촬영하는 걸 보면서 판독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바쁠 때는 영상 기사가 다 찍었는 걸 이렇게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독자와 검사자가 틀릴 수 있었는데 초음파 검사는 판독자와 검사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CT나 MR은 그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슬라이스를 만들지만 초음파는 그렇지 않죠. 슬라이스는 자기가 초음파의 각도에 따라서 영상이 확 틀리지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를 사시미를 뜰 때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해가 틀려지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미시한 각도에 따라서 초음파의 영상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는 특징적이 만약에 병변이 있는데 의사가 초음파 검사하는 사람이 그 병변을 찾지 못하면 영상이 안 나타나면 제3자로에서는 정상이 되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가 정상인데 그 초음파 각도의 조절에 따라서 마치 병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병변이 있는 걸 없는 거로도 만들 수 있고 없는 걸 있는 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는 아티팩트, 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허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허상을 병변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의 스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이야기 드릴 것은 뭐냐면 간 초음파에서 스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스캔 각도 원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 초음파 검사는 크게 나누어서 첫째는 서브코스탈 스캔이 있습니다. 늑궁화 스캔이죠. 늑궁화 스캔. 그러면 늑궁화 스캔이란 것은 환자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머리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다면 여기서 탐촉자를 대는 거죠. 이렇게 되어갑니다. 자, 이 스캔에서 각도에서 눕히면 탐촉자를 눕히면 위쪽이 보인다. 상부가 보이죠. 상부 구조가 잘 보이고 탐촉자를 세우면 하부 구조가 잘 보인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서브코스탈에서 눕혀야 위쪽이 잘 보이죠. 세우면 아래쪽이 잘 보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스캔 각도입니다. 눕히면 위쪽이 잘 보이고 세우면 아래쪽이 하부 구조가 잘 보인다. 이게 잘 보인다 하는 게 스캔 각도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코스탈 스캔.
늑궁화 스캔이죠. 이거는 이제 환자를 늑간 사이에서 이렇게 스캔하는 거죠. 요 스캔에서의 원칙은 뭐냐? 요거는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GB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죠. 담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쪽이 그 프루브의 탐척자죠. 서브코스탈 탐척자에 가까운 부분이 아래쪽이고 탐척자에서 먼 쪽이 위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횡격막 쪽이 위쪽이 되고 담낭 쪽이 아래쪽이 된다. 그래서 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탐척자의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 라이트 쪽이 되고 여기 탐척자의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 되면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횡격막이 보이고 GB가 보이고 포랄베인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횡격막 있죠. 여기 우측이 이쪽이 위쪽이고 담낭 쪽 좌측이 담낭 쪽이 아래쪽이다. 아래쪽이다. 하부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탐척자 때 내가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위이 아닙니까? 이쪽은 아래쪽이죠. 여기에 나오는 영상이 이쪽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위쪽이 인터코스탈 스캔, 늑간 스캔에서는 오른쪽, 이쪽 횡격막 쪽이 위쪽이고 담낭 쪽이 아래쪽이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오늘은 우리 경북이대 본과 4학년 질문 아주 좋은 점은 정혜인 학생과 유승엽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